여러분은 혹시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개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달 차곡차곡 돈을 모아 통장에 쌓이는 숫자를 보며 언젠가 다 함께 떠날 멋진 여행을 꿈꿔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끼리만 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 나이에 친구와 함께라니 이게 진짜 인생이지. 그런 설렘으로 시작된 계획들. 단체 대화방에는 비행기 사진과 숙소 후기, 맛집 링크가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그렇게 기대만 가득한 시간들이 흐르고 드디어 떠나는 날.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 우리들의 얼굴에는 오랜 우정과 깊은 신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멋진 날들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라는 것은 참 묘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을 아주 선명하게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했던 사이일수록,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동안은 미처 몰랐던 서로의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때로는 견고했던 우정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65세 이후 오랜 친구들과 함께 개돈을 모아 떠나는 여행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 한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5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올해 69이신 김경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난 뒤 갑자기 찾아온 일상의 무료함과 낯섦 속에서 그녀에게 유일한 활력이 되어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요 반찬 모임이었죠. 처음엔 거창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주 수요일 마음 맞는 동네 친구 서너 명이 모여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고 누군가 김치를 담그면 한 통씩 나누어 먹는 그런 소박한 정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모임이 어느덧 11년째. 멤버는 5명으로 늘었고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돌보느라 허리 펼 날 없던 힘든 시기도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가장 활달한 미자 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개돈 모아서 해외여행 한번 가자. 진짜 이젠 시간도 있고 애들도 다 컸잖아. 그렇게 수요 모임 전용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5명이 1년간 꼬박 모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통장을 확인하며 이자가 붙었다고 아이처럼 웃고 이래서 단체 생활이 좋은 거라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딱 1년이 지나자 600만 원이라는 목돈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개인 경비를 조금씩 보태 5명은 6박 8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 자유여행을 떠나기로 확정했습니다. 항공권 예약부터 숙소, 렌터카, 일정표까지 모두 미자 언니가 도맡았고 통장 관리는 가장 똑 부러지는 숙자 언니가 맡았습니다. 출국날 공항에서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또 올까 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11년 지기 우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호텔에 체크인할 때도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호텔 조식 앞에서 들뜬 얼굴들, SNS에 사진을 올리며 자식들의 댓글에 즐거워하던 그 활기 넘치던 모습들. 하지만 여행은 늘 그렇듯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여행 3일차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영숙 언니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왜 자꾸 방 정리는 나만 하는 것 같지? 그 말에 경자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는 어제 청소기 돌렸는데.
그러자 미자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 근데 솔직히 경자 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슬쩍 손 놓는 거 우리 다 봤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경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다 함께 식당에 앉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와도 젓가락은 더디게 움직였고 늘 찍던 음식 사진도 아무도 찍지 않았습니다. 4일차 시장 구경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회계를 맡은 숙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까 점심값 내가 카드로 긁었어. 정산은 어떻게 할까? 영숙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어제 모임 통장에서 뺀 돈으로 낸 거 아니었어. 아니야, 그건 다른 거고. 이건 일단 내 돈으로 낸 거야. 그 말을 들은 미자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언니. 그냥 대충 계산하자. 너무 깐깐하게 굴면 여행 재미없어져. 그 순간 숙자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통장 관리해. 난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누구 하나 웃지 못했습니다. 5일차 기념품 가게에서였습니다. 경자 씨가 손주에게 입힐 옷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민성이 입히면 참 예쁘겠다. 그러자 미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진짜 여기까지 와서도 손주 걱정이냐? 참 재미없게 산다. 그 말에 경자 씨는 조용히 옷을 내려놓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멍하니 앉아있는 그녀에게 숙자 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여행부터는 그냥 둘씩, 셋씩 나눠서 다니는 건 어때? 경자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가에는 이미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언니, 그냥 다음은 없어도 될 것 같아. 나 이번 여행으로 충분히 다 느꼈어. 귀국하는 비행기 안 5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만 바라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출국할 때의 그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처럼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후 수요 반찬 모임은 자연스럽게 뜸해졌습니다. 모임 통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우정이라 믿었지만 그 우정은 낯선 땅에서의 시간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김경자 씨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랑 여행 간 걸 후회하진 않아. 그냥 우리가 서로에 대해 너무 몰랐던 거지.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는 같이 걷는 대신 그냥 따로 살아도 괜찮아. 너무 가까이이지만 않으면 우린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아직도 일요일 아침이면 모임 단체 대화방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먼저 우리 수요일에 만날까 하고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인연은 그렇게 단숨에 잊히지 않는 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65세 이후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소중한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5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생활 리듬 때문입니다. 여행은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함께 보내는 일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친했어도 잠깐 만나 밥 먹고 차 마시는 정도의 만남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생활 습관의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해야 하루가 개운하고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TV를 봐야 잠이 오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한 방을 쓰고 같은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조용히 해줘. 에어컨 좀 끄면 안 될까? 언제까지 씻을 거야?
처음엔 웃으며 넘기던 이런 사소한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로 박히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생활 루틴은 더욱 견고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수십 년간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맞추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 좋은 친구일수록 가끔 보며 서로의 거리를 지켜주는 것이 우정을 더 오래 지키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감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매달 10만 원씩 모았다고 해서 돈을 쓰는 방식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왕 멀리까지 왔으니 하루 한 끼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먹으며 추억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그 돈이면 집에 있는 손주 선물 하나라도 더 사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단순히 소비 성향의 차이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쟨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네. 평소에 난 그러더니 돈 앞에서는 꽤 따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여행이 끝나도 그 부정적인 인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친구와는 돈 거래하지 말라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 중 돈 문제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으로 비친 모습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책임 분담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단체 자유여행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일정을 짜는 사람,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는 사람, 현지에서 운전하는 사람, 매일의 경비를 정산하고 관리하는 사람. 누군가는 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노력을 희생이 아니라 재능이나 취미 정도로 여길 때 발생합니다. 쟤는 원래 저런 거 계획하는 거 좋아하잖아.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맡긴 건데 왜 저렇게 생색을 내지? 이런 무심한 태도는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큰 사건보다 이런 작은 책임의 불균형 속에서 더 쉽게 깨집니다. 서로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즐거워야 할 여행은 누군가에게 힘든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넌 진짜 여행 와서까지 재미없게 군다. 너 때문에 일정이 다 꼬였잖아. 평소라면 장난으로 웃어넘길 수 있는 말도 여행 중에는 다릅니다. 낯선 환경, 빡빡한 일정, 시차와 피로가 쌓이면 감정의 여유는 사라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뱉는 날카로운 말은 때로는 본심보다 더 아프게 상대의 마음에 꽂힙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들의 감정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나를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누구나 쉽게 상처받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 아름다웠던 풍경보다 나를 핥히었던 그 말 한마디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행이 추억이 아닌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은 온통 좋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힘든 시기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던 따뜻한 모습들. 그런데 단 한 번의 여행으로 그 모든 긍정적인 이미지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걔 그때 여행 가서 보니까 사람이 영 아니더라. 단 며칠의 여행이 수십 년의 우정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금이 간 관계는 다시 예전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해서 꼭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함께 시장 골목을 걸으며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고 서로의 소소한 하루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나이에 더 깊고 소중한 우정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관계는 많이가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있어줄 친구라면 여행이라는 짧은 여정보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여행과 인생은 우리에게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게 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책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의 약점이 건드려지는 특정 상황이 되면 그 가면은 쉽게 벗겨집니다. 여행은 바로 그런 순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내가 실패했을 때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질투나 경쟁심 없이 나의 기쁨을 온전히 자신의 기쁨처럼 축하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